과연 이대로 마셔도 이상은 없을까? 우리는 모두 12곳의 찜질방을 돌며 채취한 음료수를 묵은 통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문 기관으로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몸에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병원성 대장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총 12곳의 찜질방 중 8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일반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그중 4곳에서는 일반 세균의 기준치가 10배에서 18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물을 떠먹을 때 손으로 만진다든가 아니면 입을 대고 먹는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오염이 되게 되는데요. 그 이외에는 이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제 관이 노후가 된다든가 이제 그 관이 오염이 되면 아무리 청소를 해도 다음에 이제 또 재오염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수기 물에서 세균이 검출된 문제의 찜질방. 과연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음용수 검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정기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빼곡해야 할 검사 기록표엔 최근 6개월 이전에 기재된 기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음용수 밑에 옆에 이렇게 쓰레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거, 이거 머리카락 아닙니까? 18배가 초과되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 이상하네.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앞으로 내가 철저하게 그건 신경 쓰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를 깨끗이 했다. 했는데 걔들이 제대로 안 했다. 그 둘 중에 한 가지지 않겠어요? 응?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찜질방 내에서 철저히 관리돼야 할 건 음용수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찜질방의 실내. 여러 가지 환기 시설을 갖추고는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방법대로 대형 찜질방 6곳의 공기 낙하균을 채취해서 이상 세균은 없는지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입니다. 6곳의 찜질방에서 모두 7종의 유해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그중엔 피부 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들도 있었습니다. 피부 상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가려움증이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염증을 이야기할 수 있는 표피 상세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호흡기 질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페니실륨이라든지 아스퍼질러스 이런 곰팡이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이제 또 이 면역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흡기 질환에 아무래도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 업소의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관계부서를 찾았습니다. 3년 전 방송 이후 자발적인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는 서울시. 지난해엔 3번 단속을 통해 이상 상태가 불량한 34개의 찜질방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개정안이 건의안을 원본. 그러나 관련 규정에 근거가 미비돼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방송 직후인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에 법규 개정을 위한 건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 건의안은 낮잠을 자고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공기질이나 음용수에 대한 검사 기준 역시 여전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목욕탕에서 제공하는 음용수에 대해서도 이제 먹는 물 기준에 의한 검사 계획이 있고요. 실내 공기 문제도 일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빈도를 측정을 해서 어떤 시민들한테 그런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후속 대책도 따라야겠고요. 우리는 이번 취재 기간 중에 자발적으로 위생 관리를 하고 있는 한 업소를 만났습니다. 일정한 실내 공간 속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찜질방. 그러다 보니 베개나 대형 타월 등은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번갈아 이용함으로써 세균에 쉽게 노출됩니다. 이 때문에 이 업소에서는 한 번 사용한 용품은 즉시 자외선 살균을 합니다. 이를 위해 대형 자외선 살균 소독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찜질방 위생 문제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여복과 수건의 경우도 마찬가지. 자체적으로 운영